안녕하세요. 안동중앙고등학교 학생들. 오늘은 국어 19차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홍계열전 앞에 부분 학습활동 1번, 2번을 같이 했었는데 이 내용 잘 정리하고 오늘은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번을 한번 볼까요? 380페이지입니다. 자, 3번. 다음 글은 사시 남정기 일부로 남편을 어떻게 섬기려 하느냐라는 시아버지 질문에 사시가 대답한 내용이다. 자, 사시가 나오네요. 남편을 어떻게 섬기려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래요. 이를 통해 사시와 계월의 가치관을 비교해보자 했는데 일단 계월의 가치관은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겠죠. 계월은 남자 밑에 종속되어서 거기서 뭔가를 하려는 여성이 아니라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맞지? 자신의 역할을 펼치고 뛰어난 활약을 발휘하려고 하는 또 자기가 남자가 되지 못한 것을 막 한탄해하면서 남자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진취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어에 이르기를, 고어는 옛말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부부의 돈은 오륜을 교루 겸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륜은요 여러분들 다섯 가지 윤리를 말하죠. 유교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 윤리. 그래서 아비에게는 간언하는 아들이 있고 부자 유친, 그다음에 임금에게는 간쟁하는 신하가 있습니다. 군신유의. 그다음에 형제는 서로 정도로 권면하고 그 다음에 부모는 서로 선행을 권유합니다. 부무유신이라고 합니다. 여기 부부유별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의 경우 어찌 유독 그렇지 아니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앞에서 부부도 이 앞에 오륜에 따라서 아비와 아들, 임금과 신하, 형제, 친구 사이 이런 것처럼 다 서로 이 윤리를 지키면서 산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부터 줄 칩시다 우리. 자, 하지만 자고로 장부가 부인의 말을 들으면 이익은 적고 폐해가 많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사씨의 생각이 드러나는데요. 장부는 여러분들 대장부 할 때 남자를 말하죠. 부인은 여자겠죠. 그 부인의 말을 들으면 이익이 적다라는 건 손해를 본다는 거죠. 폐해가 많았다, 안 좋은 일이 많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지. 여자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여자도 마찬가지. 그런 말을 남자한테 해줄 필요가 없다. 그냥 여자는 수동적으로 남자를 보필하고 남자를 순종하고 모시기만 하면 될 뿐 어떤 조언도 충고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전형적인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암탉이 새벽에 울고, 여기서 암탉은 비유한 거죠. 여성을 비유한 겁니다. 여자가 새벽에 울고 막 집에서 막 큰 소리 내고, 철부는 여러분들 어질고 사리에 밝은 여자, 똑똑한 여자죠. 똑똑한 여자가 나라를 기울게 한다. 여자를, 똑똑한 여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사시가 나옵니다. 자, 이 사시 남정기의 사시는요, 남자들이 원하는, 당대 남자들의 욕망을 반영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월은 이와 반대로 탈남성 중심 사회에서 가부장적 사고를 벗어난 그런 남자들이 좀 싫어할 법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가치관 차이가 나타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사씨는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부장적 가치관을 옹호하는 인물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위에 적어주세요. 전통적 여성상, 이렇게 적어줍시다. 전통적 여성상. 요거 여러분들 적어야 됩니다. 전통적 여성상을 옹호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 똑똑한 철부, 똑똑한 여자가 나라를 기울게 한다. 그러니까 여자는 사회적으로 진출하거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반면에 계월은 가부장적 가치관과 거리가 멀어요. 그렇지? 자기가 남자가 되지 못한 걸 원망하면서 스스로 남자가 되었죠. 그러면서 남자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이면서 막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는 남자를 조롱하고 비판하죠. 보고기를. 그래서 가부장적 가치관과 거리가 먼 인물로 성별 구분 없이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우리 현대 사회와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근대적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학습활동 봅시다. 홍계열전의 비평문을 본다. 비평은요, 여러분들 평가하는 글이죠. 여기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담은 글인데 한번 읽어보자. 자, 다음 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비평에 공감한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말해보자. 자, 이 글쓴이는 장시광이라는 사람이 쓴 남자가 될 수 없는 여자라는 글을 한번 봅시다.
계월이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가 차별로 연결되지 않도록 갖은 애를 썼지만 이렇게 돼 있죠. 계월이 자기가 이 차이가 있죠. 남자, 자기는 여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남자예요. 맞지? 이것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많은 애를 씁니다. 막 무예도 닦고 능력을 발휘해서 나라의 위기도 구출하고 이런 애를 쓰는데 강고한 세계의 질서는 자그마한 여자의 소망대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여기서 강고한 세계의 질서는 적어주세요. 가부장적 사고. 가부장적 사고, 같은 말로 남성 중심 사회, 그 다음에 유교적 윤리. 두 개가 되겠죠. 남성 중심 사회와 유교적 윤리라는 이 강고한 세계의 질서는 여자의 소망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결국 말하면 계월도 결국엔 차별을 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계월은 결국 보국을 어떻게,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섬겨야 하는 여자로 돌아갔잖아. 맞지? 어떻게 행복하게 살게 됐어요? 결국에는 계월은 보국의 아내가 되어서 남편을 모시고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홍계열전은 완벽하게 가부장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쥐락펴락한 것은 한바탕 꿈과 같았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한바탕 꿈을 꾼 것이 비록 남성 중심 세계에 대한 중심적인 세계에 대한 선망은 부러워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부러워한 것을 중심으로 한 결과지만 이 이면에는 무능한 남자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능력 있는 여자가 자아를 펼치지 못하는 이 조선 후기 사회의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점이다. 자, 계월은 자신이 남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은 실망을 하죠. 그러면서 막 한탄을 합니다. 남자를 이기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여자임을 철저히 인식하는 데서 온 결과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여자임을 철저하게 인식했다면 위에 적어주세요. 남장을 하지 않았겠죠. 남장을 할 필요가 없지, 맞지? 여성의 몸으로 진출하면 돼요. 근데 굳이 남장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건 자기가 여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남자처럼 되고 싶어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는 여자를 거부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남자를 향해 가려는데 나온 행위이다. 맞죠? 이게 바로 남장 모티프입니다. 자, 이러한 면에서 계월이 여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뚜렷이 지닌 인물이 아니라는 한계를 보인다. 만약에 여자라는 정체성을 뚜렷이 지녔다면 여성의 몸으로 나아가서 벼슬을 하고 사회적인 진출을 하는 이야기로 그려졌겠죠. 맞지? 근데 당대 사람들한테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 봐. 맞지? 그래서 그렇지만 당대 여자로서 남자보다 능력이 있는데 왜 남자에게 복종했는가를 어렴풋이나 마마 고민하는 모습이 이 작품 속에 드러난다는 건 큰 의의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여성들이 자기들은 이 남존여비 사회,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자들한테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게 부조리하다,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라는 여성의 의식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내용 비평을 보면 무엇이 핵심이냐? 바로 홍계열전의 한계가 나타나는 게 핵심이죠.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3쪽으로 가봅시다. 홍계열전 마무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서사 문학의 연속성, 영웅의 일대기 구성이란 게 이 홍계열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죠. 이 영웅의 일대기 구성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인 출생, 그 다음에 비범한 능력, 어릴 적의 위기, 그 다음에 조력자의 도움, 그 다음에 성장 후의 위기, 위기의 극복과 행복한 결말입니다. 이것을 홍계열전과 잘 연결해야겠죠. 학습활동 1번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 영웅소설에서 이어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한국문학에 반영된 사회상 보면요. 이 홍계열전은 조선 후기라는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이 조선 후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우리 국문소설이 성행하면서 독자층이 확대됐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동학사상이라든가 천주교 사상, 만민평등 사상이 도입되면서 이 여성들도 남성한테 순종하다가 생각이 바뀌게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여 밑에 적어줍시다. 유교적 문화, 그 다음에 남성 중심 사회라는 건 굳건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 불만을 소설로서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허구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작품에 반영된 결과로서 남성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죠. 한계점은 뭐예요? 이 여성이 여성으로서 활약하기보다는 남장을 했다는 점, 그리고 결국에는 보국이를 섬겨야 한다는 점이 이 작품의 한계가 되겠죠. 완전히 탈남성주의 중심주의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자, 마지막 이 작품을 주체적으로 감상하는 비평문 수기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비평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작품의 한계, 홍계열전의 한계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시수에는 없지만 선생님이 두 개의 동영상을 더 만들 예정입니다. 20차시와 21차시를 만들 예정인데 이 20차시와 21차시는 우리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7-1단원부터 8단원 전체를 총 핵심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아직까지 내가 개념이 부족하고 내용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 핵심 강의를 반드시 꼭 들어주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